이거 왜 본인이 대답을 안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할 거예요. 왜냐? 잘못 대답하면 허위 사실 공표로 걸릴까봐. 그렇지.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결백하고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면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내일까지 후보 등록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후보 등록 전에 사실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싶습니다. 네. 경찰 핑계 실수는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인데 네.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거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또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좀 그냥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사과를 안 하나. 정치인들 사과하는 정치인들 좀 보고 싶다라는. 자, 김재섭 의원이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 경찰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원래는 이제 5.18 논쟁이라고 알려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종업원 외박 시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호 후보 측은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그냥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30년 전의 일이거든요. 경찰 폭행 사건. 이게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말다툼이 있었고 약간의 조금 몸싸움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왔는데 또 경찰도 밀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30년 전의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정원호 후보가 이제 계속 선거를 치를 동안 이거는 계속 이바구에 올라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상원기부터 얘기를 먼저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헌기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헌기가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에 실들 치는 게. 그럼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요. 이거 뭐 양천구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좀 들은 것들도 있고. 그랬구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유흥업소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카페긴 한데 약간 분위기가 조금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술 먹고 뭐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원호 이 후보 측의 이 경찰 폭행 사건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뭔가 이상한 소문들이 좀 많았어요. 지역민들은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옛날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 잊어지고 그랬는데 저는 일단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는 경찰을 폭행했다는 거. 그러니까 술 먹다 자기들끼리 싸울 수는 있어요. 뭐 정치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격해지면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그런다는 거는요. 경찰을 상대로 때리거나 그런 사람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조폭. 네, 경찰도 안 무서워하는 저런 나쁜 조폭들. 두 번째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 경찰, 이 경찰 뭔데? 이런 사람들. 아하. 자신의 권력을 믿고 경찰,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이 공무집행 방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본인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사유에 대해서 지금 정원호 후보 측은 어쨌거나 이것이 뭐 여종업원 외박 시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건 정원호 후보 측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네. 누가 해야 돼요? 이 논란의 당사자인 정원호 후보가 직접 나 그런 적 없다. 이거 다 사실 아니다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본인 대답을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을 안 한 상태에서 후보 측의 누군가만 그거 사실 아니다 하고 있어요. 이거 왜 본인이 대답을 안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할 거예요. 왜냐? 잘못 대답하면 허위 사실 공표로 걸릴까봐. 그렇지.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결백하고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면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런 적 없어요.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저는 이거 문제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것도 문제고 사실은 이제 이런 폭행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요것을 이제 5.18 얘기를 하다가 약간 좀 의견이 달라져서 이게 싸움이 났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논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사람을 밀치고 또 경찰이 왔는데 또 경찰도 밀치고 이게 사건이 이게 본질이지. 사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싸웠다 이거는 사실은 이걸로 이게 말을 돌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5.18 이야기를 경찰이 와서 했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경찰을 때린 거와 5.18은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판결문에 어쨌든 뭐 정치적인 견해들이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그것보다도 실제로는 누구를 어떤 형태로 폭행을 했는가 이게 포커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뭐 2차 외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굳이 판결문에 다 넣어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판결문에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가지고 나온 속기록 있잖아요. 속기록도 사실은 팩트가 다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때 양천구 의원이 아니 구청장의 비서실장과 비서라는 사람이 술집에 가서 막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는 팩트라는 전제하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보강 증거들이 아마도 곧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김재섭 의원이 정말로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뒤쪽에 뭔가를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정원호 후보가요.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고 나갔어요. 이게 지금 전재수 까르띠에 사건이랑 똑같거든요. 대답을 안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로 들어갔을 때는 만약에 당선이 돼도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말조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국민들께서는 대답을 안 하면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도 사실관계를 모두 적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속기록도 이게 팩트체크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후보 스스로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5.18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야기가 시발점이 된 게 아닌데 작년 12월에 이게 문제됐을 때 정원호 후보는 5.18 관련해서 막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을 때는 정치적으로 너무 큰 타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 민주당에서도 특히 정원호 후보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픽으로서 대통령의 SNS 한마디로 여기까지 온 분이잖아요. 뭐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이런 기라성 같은 의원들을 뚫고서는 결선도 안 가고 바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내일까지 후보 등록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후보 등록 전에 사실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저도 광주 출신이라서 5.18 민주항쟁에 대한 사상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라서 5.18 얘기가 서울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이제 술 먹고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폭행을 하지 않아요. 나도. 폭행을 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왜? 5.18 자체가 이 폭행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절대 폭행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좀 높일 수는 있겠지. 아니 근데 시비가 좀 가릴 수 5.18 있어. 얘기를 해서 때린 게 아니잖아요. 출동한 경찰을 때린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폭행이다라는 거야. 아니 심지어 그 폭행이다 신정동 사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도 말리고 있는데 그분의 가슴팍도 발로 찼다 이런 내용들도 그렇지. 들어가 있어서 네. 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얘기한 녹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어떤 음성인지 녹취록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려주세요.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언쟁이 붙은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 내가 생명력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어. 그 이후에 뭐 사과를 했더니 뭐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기분도 아니었고 용서를 받고 받을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 내 기억으로는 없어 전혀. 5.18 때문에 언쟁을 한다든가 또 그 이후에 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이 피해자분이 직접 녹취를 한 건데 요거 들어보면은 사실 이제 5.18 얘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했는 뭐 음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자, 이제 하은기의 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속기록이라는 건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죠. 음. 보통 어디 가세연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뭐 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방적 주장이지 그게 무슨 공식적으로 이게 입증된 뭐 그런 사실은 아니에요. 다만 판결문은 뭐 여기 법률가가 계시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자들, 증인, 피고인, 피의자, 뭐 참고인 이런 사람들 쭉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조해보고 조서를 작성해서 네. 그걸 기반으로 검찰에 넘겨서 검찰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한 걸 조서를 기반으로 공소장을 쓰고 그 공소장을 가지고 판결할 때 1심, 2심, 3심 전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아까 김재섭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 속기록 속에 있는 내용들은 입증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결문은 물론 판결문이 아까 전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 진실을 담보하고 있다, 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냥 일방적인 한 명의 주장보다는 판결문이 훨씬 더 많은 진실을 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나 증거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보고 내린 공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뭐 아까 종업원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을 드리고요. 아까 피해자분이 5.18 관련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여종업원 뭐 이런 얘기는 또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 속기록 속에 있는 내용 이거를 제가 지금 뭐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긴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별개로 어떤 이유든 간에 경찰 치고 사람 때리고 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방어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조사가 된 거를 필두로 이제 보면은 그걸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 견해 차이든 뭐든 간에 술 먹고 경찰 출동했는데 경찰 때리고 주민들 때리고 이건 잘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방어해드릴 생각이 저는 사실 없는데 네. 여기 말했던 뭐 여종업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고 네. 하나는 여러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판결문 쪽을 신뢰한다. 근데 판결문 쪽을 신뢰하더라도 저런 형태의 폭행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방어를 하면 할수록 구질구질해진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 그 판결문이 있는데 속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정원 후보가 나 그런 적 없다 이 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어허. 예, 한 적 없으면 한 적 없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재수 후보가 나 까르띠에 받은 적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왜 그런 얘기들을 못 하시면서 의혹을 키우냐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왜 그런 얘기 하냐라고 공격을 하실 거면 본인이 안 했다. 딱 안 했다. 그렇지. 이 말씀 아니 사실 무근이라고 했잖아요. 네. 본인이? 예.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에서는 아예 대답을 안 했어요. 캠프 측에서 말한 거 아닌가? 캠프 측이잖아. 그건 후보가 직접 얘기를 해줘. 그리고 내가 왜 방어할수록 구질구질해진다고 했냐면 정은호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면 서울시가 뭐가 바뀐다고 하는 것도 대답을 못 하는데 이걸 무슨 순발력 있게 대답을 하겠어요. 아 이게 무슨 순발력이야? 이런 사실 얘기하면 근데 그거는 때렸으면 안 그렇게 됐어. 해서 하는 거지. 이미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국회에 왔어요.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할 거라는 건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캠프라는 데는 보통 이제 방송토론팀, 언론대응팀 이런 데들 있잖아요. 공보팀에서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 정돈된 메시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김재섭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판결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여종업원들이랑 이건 이제 저희 상상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종업원들이랑 뭐 직원이 그 사장이랑 실갱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이제 보수 정당의 보좌진이 와서 이러지 맙시다. 술집에서 좀 조용히 합시다. 그랬더니 말하자면 너는 뭔데? 이게 항상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서로 이제 안면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구청장의 비서와 비서실장이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 안 되겠네 하면서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 돼라는 그 약간의 그 긁을 수 있는 표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 쓰면서 이제 술 마시면서 싸움 박질이 나면은 그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럼 이게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상의 나래와 서설로 평론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상상의 얘기해보는 나래라고 거지. 전제를 얘기해보는 하고서 거지. 말씀을 드리는 얘기하는 게 거니까. 좋죠. 그러니까 네. 판결문이 네. 그만큼 사실관계에 대해서 축약해서 적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네. 그래도 본인의 상상을 기반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서 방송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그거를 논평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그냥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럴 제가 수 있어요. 지금 네. 하남에서 지금 선관위 검토가 늦어져요. 왜 계속 늦어지나 했더니 제가 슬로건을 썼어요. 뭐예요? 뇌물도 없고 계엄도 없고 능력만 있습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썼는데 어허. 선관위에서 이거를 검토를 하루 종일 하는 거야. 이 슬로건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뭐가 문제야? 난 뇌물 받은 적 없고, 난 계엄 찬성한 적 없고, 나는 능력만 있다. 이게 도대체 왜 걸리는 거예요? 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민주당에 있는 후보는 네. 뇌물을 받은 뇌물범,
뭐 법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렇게 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는 불법 계엄을 찬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찬성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찔리니까 이게 무슨 후보자 비방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셨으면 된다고요. 이게 무슨 비방입니까? 저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정원호, 전재수 이런 분들도 안 했다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아하, 뇌물은 없고 계엄도 없고 나에겐 능력밖에 없다. 네. 아,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구나. 아,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정은호 지금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이 사건을 가지고 전 이런 적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이걸 가지고 사실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예, 30년 전 사건이고 다 끝난 일이니까 뭐 어렸을 때 제가 사고를 좀 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건 좀 잊어주십시오라고 하면 뭐 그냥 쿨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과는 이미 했고요. 네. 사과는 이 그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했고 지난번에. 근데 폭행의 사유에 대해서 일방 주장을 하는 저거가 지금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 했는 거를 뭐 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입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 속기록이랑 판결문이랑 붙어가지고 하면은 판결문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됐어. 수사기관 수사가 종결됐어. 근데 누가 뭐 가세원 이런 데서 막 이거 봐라 뭐 얼마 갖다 줬다는 거 있고 녹취 파일 있고 이렇게 해. 그러면 그 녹음 파일이 더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도 기분 나빠하니까 언급을 안 하겠어요 실명을. 그런 사안에 있을 때 그분을 방어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사기관에서 증명했지 않느냐라고 하거든. 근데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판결문이 아니라 뭐 속기록을 기반으로 한다? 이거 자기 모순이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청년님께서 국민 배당금, 까르띠에, 카메라맨 낙상 등등 절대 사과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실수에 사과하는 김기욱 앵커 보기 좋네요. 힘내세요 하시면서 이런 5,000원을 투척을 해주셨는데 이런 자세가 얼마나 좋냐 이거야. 저도 실수하면 바로 사과하고 네. 사실 뭐 이제 사과를 하면 또 안 받아준 사람이 오히려 더 나빠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정말 제가 미안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경찰 팽군 봐주세요. 경찰 팽개 실수는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인데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거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또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좀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사과를 안 하나? 정치인들 사과하는 정치인들 좀 보고 싶다라는 거야.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벌어지면요. 그래도 낭만이 있고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사과한다 하고 사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강성 지지자들 믿고 그냥 우리 편이면 괜찮다. 원래 이건 민주당이 되게 심했는데 요새는 국민의힘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강성 지지층만 해가지고 그냥 내로남불. 저는 둘 다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인간이 조그마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거기서 대해서 사과를 듣고 싶은 국민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만약에 김성일 최고도 이제 후보로 나가서 만약에 뭐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들이 사과를 원하는 자리가 마련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내가 좀 본의 아니게 또 실수를 했구나 잘못을 했구나라고 하면 사과하는 정치인이 좀 돼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사과는 잘합니다. 네. 근데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준비된 정치인. 할 말이 많지만 선거에 도움이 안 돼서 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 뭐 정원호 후보뿐만 아니라 많은 후보들이 지금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사과하는 끝까지 버티는 모습 보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토론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저기 부산시장 우리 또 전재수 후보도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까르띠에 저 받았습니다. 안 돼? 근데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근데 돌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좀 혹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형님도 뭐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심지어 비상계엄에서 이 개판을 만들어 놓고도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걸 같이 한번 미안합니다.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 아니 얘기하는 거야. 사과를 하고 네. 있습니다만 이제 사과가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저희가 뭐 비대위원장 사과도 여러 차례 있었고 최근에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도 뭐 조금 더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 있다가 결국 107명 의원들 명의로 결의문 했잖아요. 낭독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과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저는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봐요. 그 이후에 아무런 액션이 없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107명 결의문 나오고 이게 우리 당의 마지막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에서 디커플링 현상. 그러니까 저희 당의 지지율은 낮게 나오고 후보들은 올라가고 있는 게 후보들은 오히려 계속 사과하고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후보들의 지지율은 올라가지만 당은 좀 그런 게 아닌가. 앞으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그리고 선거 캠페인을 넘어서도 당에서 계속 사과 메시지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과 메시지만 낼 게 아니라요. 사실 정치는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말을 하지만. 근데 계속해서 친윤, 윤어게인, 부정선거, 불법계엄, 옹호자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하시잖아요. 이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보수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아마 국민들에게 세게 심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언급해주면 균형이 맞춰지니까 비판받는 거 수용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정원호 후보도 어저께 뭐 기자회견에서 뭐 난감한 질문에는 뭐 전혀 대답을 하지 않던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피하지 말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정면 승부를 좀 법정 봤으면 토론회는 좋겠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지. 거기에서 오세훈 후보 그리고 김정철 후보도 SNS 통해서 굉장히 또 강하게 그 메시지를 내고 있던데. 근데 그 얘기는 꼭 하고 핵심이 싶어요. 될것 한마디만 할게요. 왜 개혁신당 후보들을 토론회에 안 불러주는 겁니까? 저 이야기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선관위에는 분명히 요건이 됩니다. 우리 이준석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그 단일 기호 4번 받겠다고 그 단일화 모두가 다 단일화를 원했어요. 맞아. 그런데 그것도 끝까지 안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단일 기호 4번 받아서 가는데 선관위 요건 다 충족했는데 왜 토론회에 안 넣어주는 겁니까?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정의한 후보 같은 경우는 단식하고 있잖아요. 토론회 안 넣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그 공직선거법의 그 조항 말씀드리면서 한 항을 빼먹고 말씀드려서 잘못 전달한 게 있는데 1, 2, 3, 4 중에서 제일 위에 직전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간 사람 뭐 30% 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추천하면은 가능하다 이건데 그거를 빼먹고 제가 전달해가지고 이건 제가 정정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사과 정확하게. 잘하네. 사과하시라고. 오늘 했잖아요. 진짜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네. 그 부분을 착각하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까먹고 있다가 지금 토론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사과하셔야 돼요. 개혁신당은 법정 토론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렇지. 우리 다민님께서 사과는 가해자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해 줄 때까지 하는 거다, 헌기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